800억 기부 소식이 전국에 퍼졌다. 할머니는 일약 유명 인사가 됐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조용히 펜션에서 지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떠났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다.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지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 박영숙으로부터 총 80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자식들과 친척들이 변했고 심지어 납치 시도까지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0억에 이어 추가로 받은 500억까지 모두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하며 할머니를 떠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펜션에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산책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펜션 주인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정우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뭔데요? 박영숙 여사의 개인 물품들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보내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영숙이 평생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영숙과 순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모습, 한강 나들이 갔던 모습, 허름한 하숙집 방에서 웃고 있는 모습. 50년 전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영숙이 미국에서 순자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십 통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미국에 온 지 1년이 됐어. 너무 외롭다. 내가 보고 싶어. 너는 잘 지내고 있니? 결혼은 했니? 아이들은 건강하니? 나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미안해. 연락도 없이 떠나서. 하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다음 편지. 순자야,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돈도 많이 벌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내가 없으니까. 가끔 꿈에서 너를 만나.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또 다른 편지. 순자야, 너를 찾았어. 탐정을 고용해서. 너는 결혼했더라.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나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어. 너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평생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행복을 위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영숙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내 평생 단 하나의 친구 순자에게. 나는 이제 떠난다. 병이 깊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너에게 내 전 재산을 남긴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싶어. 순자야, 돈은 행복을 주지 않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 내가 그걸 깨닫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평생 외로웠어. 돈은 많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해. 그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이야. 영원히 널 사랑하는 친구, 영숙.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영숙이 준 돈은 시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에게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은 재단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운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가난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80대 박 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저는 이제 따뜻한 방에서 살고 있어요. 78세 이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노숙자가 아니에요. 재단에서 일자리도 구해줬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새 인생을 주셨어요. 젊은 엄마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이 할머니 덕분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자식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재단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재단 이사회에서 할머님을 명예이사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저를요? 네, 할머님은 재단의 상징이십니다. 이름만 빌려주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수락했습니다. 비록 자식들은 떠났지만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한 달 후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던 가난한 할머니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저한테 큰 선물을 줬어요. 돈도 줬지만 더 큰 선물을 줬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닫게 해줬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제 자식들도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진짜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영숙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왔고 할머니가 묘지를 마련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친구 박영숙 1950-2024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떠났다. 할머니는 묘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행복해. 내가 원하던 대로. 돈은 다 나눠줬어. 하지만 나는 부자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영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할머니는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예이사장이라지만 할머니는 직접 수혜자들을 만나며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제가 그런데요. 저는 민수의 아들 할머니의 손자 김준호입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손자를 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준호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한 짓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노인들을 돕고 행사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떠났지만 손자는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딸 민정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한 일이 옳았어요.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민정은 남편과 이혼을 했고 더 이상 시어머니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도 재단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제 할머니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손자 준호, 딸 민정, 그리고 수백 명의 재단 가족들. 큰아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8세가 됐습니다. 재단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만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의 800억 기부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영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서 젊은 여성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도운 대학생이었습니다. 재단 장학금으로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친구에게였습니다. 할머니와 영숙의 우정을 위해 만든 노래였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친구여.
멀리서도 나를 기억해준 그대. 당신이 준 사랑은 수천 명의 삶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영원한 친구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영숙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내가 준 선물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사진 속 영숙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외롭게 살던 할머니. 800억을 물려받았지만 모두 나눠준 할머니.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수천 명의 가족을 얻은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은 할머니의 결단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김순자 할머니는 88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재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다행이다. 민수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순자 할머니 재단은 이제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동북아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수만 명을 구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저는 그저 친구의 사랑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오늘도 영숙의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영숙아, 우리 다음 생에서 또 만나자. 그땐 평생 함께하자. 그 이야기의 교훈.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수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습니다. 800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랑, 작은 나눔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